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오늘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서 추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중수청 저지 행보,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윤석열 총장이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검사 생활을 처음 이 대구 지검에서 시작을 했다는데, 네네. 윤 총장이 지금 작심을 하고 대언론 그리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모양인데, 네. 이제 검사들 앞에서 중수청 설치법 그리고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입장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추가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그러니까 원래 일선 검사들의 의견도 취합하는 날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의미, 그리고 취합해서 전부 다 이제 대검에서 그것은 다 취합하는 날이자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대외 행보. 예, 7월 달까지 물론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서울지검, 수원지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금 고검을 전부 다 순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까지만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의 어떤 일정이고, 또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중수청을 만들자,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라는 움직임이 6월 달까지 지속된다면, 지금 오늘 이 검사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예상이 가능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참 중대한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대구에서 대권 출정식을 갖지 않느냐 뭐 이런 예상까지를 했던데, 네. 지금 윤 총장이 그런 문제까지 의중을 내비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좀 윤 총장의 이러한 대국민 홍보 전략을 희석시키기 위한 여권의 마타도성 흑색선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저 대권 때문에 윤 총장이 저러고 다닌다 뭐 그런 메시지, 이미지를 주려는 거 아니에요? 예, 교수님 말씀 맞다나 오늘 정세균 총리가 김어준의 TBS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습니다. 또 보나마나 김어준이 유도한 질문들이 다 그런 쪽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하는 걸 보면 딱 정치인 같다. 뭐 이렇게 예. 표현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그 여권이라든지 또는 윤 총장의 어떤 그 발언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왜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죠? 신문 인터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TV, 라디오 가리지 않고 나오라고 하면 전부 나가서 총리가 이렇게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뭐 국민과 소통을 넓히는 건 좋지만, 네. 과거 총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특히 뉴스공장, 교통방송은 그런 뉴스 매체, 시사 뉴스 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교통정보죠. 서울이라는 네. 또는 뭐 각 지방별로 또 따로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수도권 일대의 교통을 얼만큼 원활하게 소통시켜 줄 수 있는가의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시사를 확대한 것만이 아니라 시사 확대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시사의 정보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편향된 어떤 시각의 정보만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정세균 총리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사실 신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그 행보 자체가 어떤 편향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특정 집단, 특정 정파의 어떤 열렬한 지지는 못 받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세균 총리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최근 행보를 보면 예전의 행보보다 너무 가벼워지지 않았나. 특히 이제 대권이 가까울수록 현직 총리가 대권 욕심을 막
뭐 이렇게 스스럼 없이 보이는 행동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비판을 하필이면 또 정세균이라는 그런 합리적이고 온건한 그런 정치인이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데서 실망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니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총장의 그런 그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가 않다. 마치 정치인 같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정세균 총리가 정치인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무총리는 그렇죠. 공직자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율배반적이죠. 자신이 하는 행태는 특히 TBS 김어준 같은 프로에 나가서 하는 행태는 그럼 행정가의 그런 태도이냐? 그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은 행정가의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행정가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단 특정 권력에 지금 목매다른 어떤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건 정말 이율배반적이죠. 아니 국민들의 관심사하고 뉴스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 장이 어떤 기관의 장이든 뭐 검찰총장이든 누구든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그 입장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기자회견도 오고 정세균 총리도 온갖 천지 돌아다니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속셈은 사실은 못 보는 거죠. 뭐 소통이라기보다는 자기 정치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거 내가 누구를 뭐 편들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부적절한 오히려 본인이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저는 그 정세균 총리한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 기능을 전부 빼버려 갖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만약 그걸 하게 만드는 법을 그것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화한다면 현직 총리로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부당성을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이 행정가의 문제입니까? 정치가의 문제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무조정 기능이라는 것이 국무총리가 가질 수 있는 또 국무총리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또 권한이자 사실은 가장 큰 업무인데 부처의 업무인데 그거를 빼내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총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것도 더군다나 입법부에서 그것을 재단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건 그건 당연히 행정가로서도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윤 총장이 무슨 정치 행위를 한다라고 비난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비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정세균 총리 얘기하자고 꺼낸 것은 아닌데 길어졌습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또 어제는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한 40여 분 가졌어요. 핵심은 뭐던가요? 가장 큰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건 내가 미워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밉더라도 수사 기소를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즉 거학을 지금 이 수사하는 것을 권한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수사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 세도가 그 거학에 대한 수사는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국민이 본다. 그러므로 수사 기소는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오늘 중앙일보의 핵심적인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밉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 보호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 삼지 마라.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그것도 뭐 여권 전체도 아니죠. 친문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강경파 일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일종의 정치 보복 내지는 사적 보복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 보복은 거기 발의를 하고 있고 강력히 앞장서는 사람들이 전부 피의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적 보복,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한. 국가 형사소송법 체계를 뒤덮어 버리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국이라든가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쫓아내려다가 안 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패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적 어떤 보복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아예 그냥 검찰 자체를 공중분해시켜버리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지금 직을 걸었다 이렇게 국민일보 표현처럼 직을 100번이라도 걸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이 내가 직을 걸면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라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만약에 진짜 옛날 그 검찰총장들처럼 검찰을 흔들려고 할 때 딱 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옛날 검찰총장들은 사실 언론 인터뷰는 잘 안 했죠. 사표를 딱 던지고 그 다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사표를 던진다 그러면 저는 이 탈레반 16명이 이거 철회할 수도 있다고 봐요. 수사 기소 분리. 왜냐하면 사실상 2년 동안 윤석열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 아니었겠느냐. 그것으로서 사실상 압력을 지금 넣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100번이라도 직을 걸어서 이걸 막을 수 있으면 난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성 이런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네. 법治후퇴고 민주주의 후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 과거에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집권당과 검찰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근데 청와대 원래는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사를 표현하고 또 국회를 존중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들 갖고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의 지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건 윤석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하는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이것을 진중하게 이렇게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요. 도리어 저는 청와대가 자신의 이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행정부에 어쨌든 소속돼 있는 검찰총장에게 입법부를 존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전 상권분립에서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청와대가 입법부를 존중하는 것을 태도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속돼 있는 특정 기관장에게 입법부를 존중하라라고 표현하는 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국회를 존중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 좋죠. 네. 그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언론한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무슨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앞으로 법안이 발의가 정식되고 또 그것이 법사위라든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또 공청회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나가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든 법무부든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정치적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 과정이라는 것은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그렇죠. 공론화하는 거죠. 공론화 과정을 네. 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보도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그 공론화장에 던져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자기들이 책임질 일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유체이탈 완전 유체이탈이잖아요. 이 문제가 국회가 할 문제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건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그냥 지켜봐라고 이야기할 그다음에 청와대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행정부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정인데요. 이거야말로 국민이 앞으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국회에서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뭐 검찰총장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왜 언론에 이야기하는가를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다수당 아니냐.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인터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동안 입법 활동을 해왔다면 모르지만 네. 야당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니라 가분개라고 합니까? 가재, 붕어, 개구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입법 폭주를 해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공직자들도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검사고 이걸 떠나서 공직자로서 그러한 행태를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입장을 표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나오는 것은 정말 임기 말에 힘이 빠져서 그런지 하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 이야기를 해도 그 초재선 몇 사람도 안 되는 10사람도 안 되는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유영민 비서실장이 운영에서 속도 조절의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면박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이 지금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게 어떻게 아무리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지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가장 측은 대통령과 늘 가까이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뜻이 그게 아니야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죠. 자기가 들어봤습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한 사람은 당사자들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임명식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비서실장 아니에요. 네. 그런데 비서실장한테 헛소리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친문 핵심이었다면 그런 소리 안 하겠죠. 그러니까 유영민 비서실장은 신현숙과예요. 아 신현숙과 그렇죠, 예. 그렇죠. 핵심이 친문 아니다. 성골이 아니고 성골이 아니다. 육두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문 핵심인 김태년 원내대표도 우습게 하는 것이고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영민이고 신현수가 청와대라든가 여기에 들어갔다가 친문 강성파, 친문 핵심들한테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이 지난 운영에서 보여준 건데요. 그런데 뭐 추미애, 조국이야 뭐 여러 차례 기소 수사 분리에 찬성을 했고 또 뒤에서 사실상 조종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는 무슨 코끼리 이야기까지도 했고 또 조국은 검치호랑이라는 뭐 이상한 말까지 막 하면서 이 두 사람이야말로 진짜 여론전에 나선 것 같아요. 근데 별로 호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요. 네. 차라리, 그러니까 여론전에 나서서 도리어 분쟁을 지금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켰죠. 추미애와 조국이 지금 나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추미애는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봐라. 검사가 무슨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국은 이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국 예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그런 사실과 다르다라고 비난이 일었습니다. 즉 스토리인즉슨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는데 대륙법이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독일과 일본 쪽이고 영미법이 이제 영연방 국가들이 갖고 있는 법 아닙니까? 근데 OECD 국가 중에 35개국 중에 77% 26개 국가가 바로 이 수사권,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거나 또는 수사 지휘권. 수사권이 있다는 건 수사를 직접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은 수사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경찰을 지휘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영연방 국가들이에요. 뉴질랜드, 호주, 그렇죠. 예.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예. 뭐 이런 국가들은 어차피 영미법 체계이기 때문에 사인소추주의 뭐 그리고 그 성문법이 아니죠. 불문법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랑 이 체제 자체가 다른데 그렇죠. 우리는 대륙법 계통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허점이 있습니다. 영국을 자꾸 얘기를 뜨는데 오늘 저
윤석열 검찰총장도 영국 예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영국의 경찰이 원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가 워낙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1988년도에 특수청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검사가 스스로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도리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데 조국 한참 지금 비난을 받으니까 또다시 얘기를 하면서 검치 호랑이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왜 외국은 다 기소권만 갖고 있어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조국이 서울 과거 같으면 서울 법대 아닙니까? 예,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맞습니까? 그렇죠. 형사법에 뭐 형사법 교수라고 더군다나 하는데 형사소송법 뭐 그 분야의 전문 교수라는데 예,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사실을 왜곡하는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되는 경우 네. 이 중수청법 설치 법안이 과거 검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 윤석열 총장 징계건 때 사실 검사들 99%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건도 검사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법정의를 세운다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럼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놈들 잡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진 검사들 예.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럼요. 초선 검사들도 많이 봤는데 그것이 진짜 사명감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핵심은 이겁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부터 내가 이 사람을 유죄로 판결을 받게 만든다. 이 사람이 만약 범죄자라면 만들려면 어떻게 신문을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사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딴 사람이 해. 그러면 기소라는 목적 그리고 기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죄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만을 위한 수사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기자한테 취재하는 기자 따로 있고 그 취재를 가지고 와서 기사를 쓰는 기자가 따로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취재를 하면서 그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런 사람이 기사를 써야 제대로 기사를 쓰는 것이지. 그 취재 기자 따로 있고 기사 쓰는 기자 따로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 없는 것도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적폐 수사가 두려워서 이미 자기들이 했던 그 적폐 수사가 정권이 끝나면은 되돌아온다. 부메랑이 돼서 올 것이 두려워서 검찰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요. 네.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에 대한 여론은 반대가 한 50여 프로 되는 것 같아요. 네. 찬성보다는 한 10여 프로 네. 뭐 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그렇죠.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윤석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향배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전과는 다르게 언론에 집중적으로 연이틀 이렇게 아주 국민들 눈높이, 귀 높이에 딱 맞는 언어들을 사용했다. 예. 예를 들어 국민들을 개돼지로 한다라든지 국민들의 안전을 내 밑에 다 뺏어가도 좋다. 내가 밉더라도 국민들의 안전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간결하면서도 왜 이 이유,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왜 분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어찌됐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다음 행보가 좀 더 눈여겨볼 대목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 추측을 낳게 하는 거죠.
온몸을 던져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또 대구 방문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